안녕하세요. 언어재활사 찐쌤입니다. 국내 난독증 치료계의 권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능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글을 해독하는데 특정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난독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언어발전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아이도 난독증이 있을 거라고 초기에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 읽기 학습이 들어갔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전에 알 수 있는 징후 같은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발달을 하면서 발음상의 어려움이 좀 나타난다거나 새로 들은 낱말을 따라하기 어려워한다거나 또는 뭐 아기 발음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가 난독증의 징후로 보게 되는데 사실 뭐 어렸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그럼 다 난독이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조음장애로 그냥 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연적인 회복이 돼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잘 발달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일부 아이들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기저가 의문인식의 어려움인 경우에는 난독의 어려움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의문인식이라는 게 뭔가요? 의문인식은 말 그대로 이제 말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소리 자체에 대한 그런 인식과 의문인식이 같은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의문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감각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말소리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리조차도 인식이 잘 안 돼요.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소리들의 차이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건 이제 글자로 또 연결이 나중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가방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방이라는 물질을 보고 저게 가방이라고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게 뭐 저거는 다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의문인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아이들은 저거는 다방이 아니고 가방인데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의문인식이 어려운 친구들은 가방과 다방의 소리가 되게 유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다방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대한 기억도 되게 짧고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도 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처음 들은 단어라든지 또는 글자 수가 긴 소리들 뭐 그런 거를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소리에 대한 기억력도 나쁘고 또 소리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읽기라는 것이 마치 글자만을 소화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그 글자가 기호가 말소리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결국엔 읽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소리를 모르게 되면 글자와 연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읽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리 개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 읽기에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발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발음에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이 학령기가 됐을 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아이하고 집에서 이제 놀 수 있는 노는 방법 중에 뭐 끝소리 이어 말하기라든지 뭐 같은 소리로 시작하는 말 찾기라든지 뭐 같은 소리로 끝나는 우리가 많이 하는 놀이들이 있어요. 뭐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런 거 사실은 다 이제 음절을 우리가 그런 소리값들을 산출해내는 기술들이거든요. 이게 결국에 의문인식에 기반을 두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아이가 만약에 되게 어려워한다. 또래에 비해서 좀 많이 생각을 못 해낸다. 리로 끝나는 말을 생각해봐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오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얘기한다면 이게 좀 의문인식이 잘 안 되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놀이를 할 정도면 보통 몇 살? 음절 수준은 만 5세면 발달이 돼요. 그리고 음소 수준은 한 8세 정도 돼야지, 만 8세 정도 돼야지 완전 습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우리나라 나이로 한 6세 뭐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끝말잇기라고 우리가 하죠. 끝말잇기라든지 뭐 같은 글자로 같은 소리로 끝나는 단어 찾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6세라고 그럼 모두 다 하냐? 우리 아이 6세인데 막 그거 못 하는데요? 그럼 걔네들이 다 난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간을 두고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 아이가 요것만 못하나? 그러면 뭐 또 이런 소리와 관련된 말소리를 가지고 조작하는 다른 것들이 또 뭐가 안 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난독증 진단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교육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못 읽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가 적절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가 한 번도 교육을 안 받아봤어요. 읽기와 관련된 교육을. 그런데 지금 못 읽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읽기 교육을 시켜봤어요.
그 6개월이 됐는데도 또래만큼의 그런 성장 속도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이가 난독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이들이 학년 정기부터 한글을 배우면서 그 난독증의 증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난독증 전문가로서 한글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대충 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한글 읽기를 빨리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는 아니에요. 뭐 이게 이론적으로 뭐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건 연구자마다도 다르고 연구 영역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유아교육에서는 또 너무 뭐 지나치게 일찍 가르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재교육 같은 데서는 또 아이가 뭐 기능이 좋으면 또 일찍 가르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어느 분야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7세 한 상반기 정도에는 한글 교육을 좀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반기 정도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하반기 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뭐 낱글자라든지 받침이 없는 단어들,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규칙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읽을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뭐 6개월 이상 7개월 이렇게 한글 학습을 7살 이후에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읽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왜 읽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이미 다른 아이들 대부분이 이미 읽기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난독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 7살 초반부터 가르치면 이제 좀 아까 위험군이 있다 이러면 좀 발견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보다 어리더라도 아이가 한글 읽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 전에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저희 딸도 지금 6살인데 언니가 있으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한글에 되게 빨리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7살 이제 후반 정도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둘째 같은 경우는 6살 상반기 때부터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히 뭐 시작하는 기준은 없고 아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늦더라도 7세 한 상반기나 그 정도에는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발전소 실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병원, 교육청 바우처가 지역별로 바우처가 또 안 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예파 훈련 방법 효과가 있나요? 치료는 근거 기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진단명이 없을 때는 불성실한 아이, 제 일부러 저러니까 내가 쟤랑 얘기할 때 말로는 내가 쟤한테 안 지는데 아이들은 이미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치료를 받으면 사실은 엄마들도 되게 힘들어요. 엄마도 아이도 흔들리지 않고